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제 팻 메서니의 2000년도 연주를 마지막으로 얘기했었죠. All the Things You Are를 팻 메서니가 트리오로 연주한 이 곡이 많은 재즈 뮤지션들한테 이제 즉흥 연주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포한 그런 곡의 거리들이 있는 곡이어서 아주 좋은 곡이라고 즉흥 연주를 즐기기에, 그래서 팻 메서니의 2000년도 연주로 얘기를 해봤었는데, 트리오로 연주를 했죠. 그러니까 기타 트리오라 하면 기타, 그리고 팻 메서니 경우에는 베이스, 드럼 이렇게 세 명이서 연주를 했는데, 기타를 중심으로 한 세 악기의 연주 그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기타, 베이스, 드럼, 팻 메서니가 한 거 말고 기타와 피아노, 베이스, 그러니까 이제 드럼이 없죠. 이렇게 구성된 트리오가 기타 트리오로서 더 많이 연주되어 왔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 다음 꼬꼬무는 텔 팔로우라는 기타리스트로 정해봤습니다. 177번째 꼬꼬무가 되겠네요. 텔 팔로우의 The Swinging Guitar of 텔 팔로우 앨범이고요. 1956년도에 연주돼서 57년도에 발매된 앨범인데, 야드버드 스위트라는 곡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비밥이 탄생하던 1940년대 초반에 연주를 시작한 비밥 기타리스트죠. 1921년생인데 이분이 특이한 게 22살에야 독학으로 기타를 시작해서 1년 만에 프로 연주자가 된, 말하자면 신동처럼 등장한 게 아니라 성인이 돼서 기타를 시작했고, 그 전에는 간판을 그리는 화가였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비밥 시대의 기타리스트로서 두각을 나타낸 분인데, 굉장히 속주에 능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손이 유독 커서 별명이 옥토퍼스. 근데 그 텔 팔로우의 56년도 앨범인데요. 그렇게 40년대 초반에 갑자기 음악을 시작해서 50년도 정도의 재즈판에 좀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 역시 트리오 앨범에 참여하면서였는데요. 비브라포니스트 레드 노보하고 베이시스트 찰스 밍거스와 함께 트리오 연주로 대중에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하고, 53년도 정도부터는 본인의 트리오, 기타 트리오를 만들어서 연주를 해왔는데, 그 기타 트리오 앨범 중에 두 번째 앨범이 오늘 소개하는 The Swinging Guitar of 텔 팔로우라는 앨범인데요. 함께하는 멤버는 에디 코스타라는 젊은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고, 베이스는 비니 버크라는 베이시스트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기타, 피아노, 베이스 이 라인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이 기타, 피아노, 베이스 트리오를 가장 대중에게 먼저 알린 뮤지션이 있는데, 그게 넷 킹 콜. 그 당시는 이제 킹 콜 트리오라고 해서, 이 넷 킹 콜 트리오가 이제 말하자면 표시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포맷의 트리오인데요. 넷 킹 콜이 피아노와 보컬을 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넷 킹 콜 트리오는 기타 트리오 중에 피아노와 보컬이 위주가 되는 트리오였고, 몇 년 후에, 한 10년 후에 등장한 오스카 피터슨의 트리오가 있는데, 역시 피아노, 기타, 베이스. 오스카 피터슨이 피아니스트니까 당연히 피아노가 위주가 되는 트리오고, 기타는 살짝 부가적인 연주자가 됐었는데, 이 53년부터 시작한 텔 팔로우의 기타 트리오는 기타가 주인공이 되는 트리오인데, 이 앨범을 들어보면은 과연 그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뮤지션들, 에디 코스타가 연주하는 피아노, 그리고 비니 버크가 연주하는 베이스와의 함께 어우러짐이 굉장히 좋은 앨범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뮤직닷컴의 리뷰 속에 보면은 이 앨범 속에서도 오늘 고른 야드버드 스위트, 찰리 파커의 원곡이죠. 그거를 연주하는 텔 팔로우의 솔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텔 팔로우가 우상으로 삼는 뮤지션 중에 찰리 크리스찬이 있는데, 찰리 크리스찬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연주라고 올뮤직닷컴의 리뷰에서 소개를 하는 걸로 보아, 그게 공개되었을 즈음에 이 텔 팔로우의 기타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기타 위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나 베이스의 그 역할, 포션 자체도 굉장히 아주 탄탄한 그런 호흡을 갖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2분 정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기타 솔로가 쭉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들리는 피아노 솔로,
이 에디 코스타라는 그 당시 굉장히 20대 초반의 젊은 피아니스트였는데 이분의 피아노의 존재감이 아주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맛깔나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고 이 피아노 솔로가 또 한 1분 30초 가다 보면 약간 이런 거죠. 나도 있어 하는 것처럼 비리 버크의 베이스가 또 존재감을 확실히 나타내서 귀를 쫑긋하게 하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기타, 피아노, 베이스의 구성 자체도 그렇고 연주의 맛깔남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섞여 있는 굉장히 균형감 있는 멤버 간의 고르고 탄탄한 호흡 뭐 이런 게 이 연주의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 곡 야드버드 스윗은 찰리 파커의 비밥 명곡이죠. 이 곡을 자신만의 명확한 해석으로 연주하고 있는 아주 그 똘망똘망한 연주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소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기타 이 음색 기본 자체가 굉장히 정말 좋더라고요. 아주 대단했어요. 색깔이 아주 똘망똘망하다는 말이 어른한테 쓸 말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이제 다음으로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 텔 팔로우라는 기타리스트의 이력 중에서 특이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의 특이한 이력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앨범이 1956년 앨범이잖아요. 근데 한 2년 후에 58년 정도부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70년대 중반까지 약간 재즈계를 떠나서 은둔하듯 생활을 했었대요. 텔 팔로우가 느끼기에는 이 투어나 공연, 빡센 스케줄로 인한 그런 압박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었다고 하고, 그냥 무대나 대중 앞에 서는 것보다 이렇게 굉장한 소박한 삶을 원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완전한 은퇴는 아니었고 약간 이제 원래 직업이었던 간판을 그리는 화가를 계속하면서 가끔 녹음이나 뭐 이런 공연, 이런 세션에 참여는 했는데 음악하기 전의 삶으로 잠깐 돌아가 있었다. 그런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한 70년대 중반에 다시 복귀해서 앨범 녹음도 그렇고 연주 생활을 이어가셨긴 했는데 그 중간에 그런 텀이 있었다. 이런 이력을 읽다 보니까 또 한 뮤지션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 비슷한 오랜 세월을 포즈를 했던, 연주자 생활에서 포즈를 했던 뮤지션이 있는데 루이스 스미스라는 트럼펫터인데요. 그 루이스 스미스로 178번째 꽃구멍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루이스 스미스의 1958년 앨범인데요. 스미스빌이라는 앨범이고 그 앨범 속에 있는 발라드 연주 Embrace of You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트럼펫터 루이스 스미스는 193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텔 팔로우보다 한 10년 어린 재즈 뮤지션인데 이분의 이력은, 잠깐의 포즈를 했다는 그 이력은 더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리더로서는 단 1년만 활동하고 재즈 씬을 떠났던 그런 부분인데요. 굉장히 특이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1958년에 단 2장의 앨범을 내고 나 연주자 생활 잠깐 안 할래. 그 당시는 그냥 안 하는 거였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도 78년 정도에 다시 재즈 씬으로 돌아오니까 오랜 포즈가 있었던 건데, 58년도에 블루노트라는 그 당시 가장 촉망받는 독립 재즈 레이블에서 앨범을 2장을 낸 촉망받는 연주자가 그의 나이 27살이었는데요. 훌쩍 재즈 씬을 떠나는데 많은 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루이스 스미스가 만약 더 오래 녹음을 했더라면 그는 클리포드 브라운이나 루이 모건 같은 그런 스타에 견줄 만한 스타성을 갖춘 연주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돌연 재즈 연주자로서의 삶을 그만두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분이 58년에 낸 앨범 2장이 Here Comes Louis Smith라는 앨범하고 오늘 소개하는 스미스빌이라는 이 앨범인데 아주 탄탄한 하드밥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블루노트에 알프레드 라이언이 픽한 젊은 연주자였고, 그러니까 탄탄대로를 앞둔 상황에서 그만두는데, 이분이 전업 연주자로서의 이력을 접고 택한 직업이 선생님이에요. 보다 안정적인 삶을 원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뭐 교육자로서의 소명을 선택한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커 T 워싱턴 고등학교, 테네시 주립대,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이런 등등의 학교에서 20여 년간 교육자로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음악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학생들에게 삶의 태도까지 일깨워준 굉장히 따뜻한 교육자라고 제자들이 증언을 하는 문헌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앨범을 낸 것도 선생님이 되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분은 재즈를 교육하고 선생님이 되는 걸 위해서 뮤지션의 길을, 연주자의 길을 택했지만 그 연주자의 길이 너무나 훌륭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중적인 아쉬움을 낳는 그런 연주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번에 살펴보면서 하게 됐는데, 오늘 고른 앨범 스미스빌은요 아주 고퀄리티의 하드밥을 담고 있는 앨범이고, 올뮤직닷컴 또 리뷰를 살펴보니까 평론가 스티븐 토마스 어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상급 하드밥 앨범으로 이 앨범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알려져야 할 만한 앨범이다. 이 말을 듣고 앨범을 들어보면은 과연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타의 진취적인 뮤지션들이 하는 어떤 음악적인 새로운 시도 이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매우 안정적이고 귀에 착착 감기는 그런 하드밥을 연주하겠다, 그런 트럼펫 연주를 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연주들로 아주 가득한 앨범이고요. 함께하는 동료들도 아주 훌륭합니다. 델러니어스 몽크의 테너 색소포니스트로 유명한 찰리 라우스가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고,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는 항상 소니 클락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고,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있던 폴 챔버스가 베이스, 프레스티지 레코드 위주로 많이 활동했던 드러머 아트 테일러가 드럼을 연주를 하고 있는데, 루이스 스미스의 트럼펫이 주인공인 연주이고요. 그 들어보면은 굉장히 미드톤에 굉장히 중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하지 않고 정말 기품이 있더라고요. 트럼펫은 잠깐만 이렇게 오버해도 정말 이렇게 그 강렬함이 느껴지는데 그런 게 없어.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여타의 발라드 연주, 트럼펫 연주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유의 온기 가득한 그런 트럼펫이 아주 듣기 좋다는 생각을 아마 들어보시면 하게 될 건데요. 저는 요번에 들으면서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따뜻하다. 그러니까 이분의 성품 같은 게 느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트럼펫 연주가 그러니까 함께하는 소니 클락의 피아노도 굉장히 온화한 연주예요. 이 당시 소니 클락은 서부에서 연주하다 57년도에 블루노트를 통해서 뉴욕에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의욕 넘치는 통통 튀는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을 텐데, 이 루이스 스미스의 트럼펫을 이어받는 솔로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역시 온화하고 그 리더의 기본적인 성향이 이 사이드 밴드에게 전달되는 그런 서로의 호흡이 굉장히 좋은 연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앨범의 앨범 커버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고풍스러운 가로등 딱 기대어 서 있는 루이스 스미스 선생의 코트를 입고 있는 모습인데, 그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푸근한 미소를 하고 있는데, 그 미소와 굉장히 싱크가 잘 되는 연주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Embraceable You는 47년도 찰리 파커의 연주를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찰리 파커 버전에서도 트럼펫 연주를 들을 수 있는데 아주 앳된 마일스 데이비스의 연주가 있는데, 한번 비교해서 찰리 파커의 47년도 버전과 58년도 루이스 스미스 선생의 Embraceable You를 한번 비교하시는 것도 큰 재미가 되지 않을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